안녕하십니까. 오늘 인공지능 돌봄 로봇에 대해서 발표하게 될 로봇케어 김도영 부서장입니다. 오늘 먼저 아젠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말씀드릴 순서입니다. 미래 산업 중 하나인 로봇 산업 중 지능형 로봇에 대한 분류와 이에 대한 현황, 돌봄 로봇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초고령화 사회와 인공지능 돌봄 로봇의 정의, 그리고 그에 대한 기술 트렌드, 돌봄 로봇의 사례와 특징, 돌봄 로봇의 향후 과제와 전망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능형 돌봄 로봇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로봇이라고 하면 제조 현장에서 쓰는 산업용 로봇, 그리고 안내형 로봇, SF 영화에서 나오는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대표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최근 첨단 기술들이 발달함에 따라 자율주행, 다양한 센싱 기술, AI 기술이 로봇에 접목되어 과거에는 접근할 수 없었던 분야에까지 로봇이 확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용하는 식당에서 서빙하는 로봇을 발견하는 것은 이제 일반적인 현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송 로봇, 안내 로봇, 바리스타 로봇 등 다양한 서비스 로봇을 우리는 시장에서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정에서도 가사 지원, 교육, 개인 훈련, 요양 지원, 정서 지원 등을 하는 개인 서비스 및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로봇들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산업용 로봇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을 기점으로 서비스용 로봇이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연평균 성장률도 2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로봇 보급의 수적인 증가, 그리고 용도의 다양성 속에서 미래학자들은 이른바 로봇 칼립소라고 하는 로봇이 인간의 직업을 빼앗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부정적인 예측을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측면으로는 로보토피아라는 로봇이 인간의 삶을 더욱 안전하고 풍요롭게 해준다는 예측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로봇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로봇은 인간을 완벽히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인간의 삶을 도와주고 지원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로봇은 발전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지능형 로봇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능형 로봇은 사물, 객체, 주변 상황 인식은 물론 인공지능 기반의 학습을 통한 보다 정확한 인식률과 자체적인 판단을 지향하는 로봇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종 센서들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복잡한 제어 기술, 정교한 하드웨어 설계 기술들이 요구됩니다. 또한 지능형 로봇의 또 하나의 가장 큰 특징은 인간과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기능입니다. 인간을 인식하고 인간의 행동, 대화 등에 대한 표정, 대화, 행동 등을 반응하는 상호작용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가사 지원, 교육, 대화형, 신체 훈련, 인지 훈련 등 정서적 지원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인간 지능형 로봇으로 진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팬데믹으로 유행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삶의 변화를 매우 빠르게 그리고 광범위하게 가져오고 있습니다. 재택근무, 원격회의 등 비대면은 우리의 일하는 방식으로 빠르게 정착되고 있고 일상생활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대면 원격 전환을 지원할 수 있는 수단으로 지능형 로봇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에 대한 빠른 대응을 위해 고령화 사회 문제, 중소제조업 역량 강화, 위험, 재난 등 위기 대응을 위해 로봇 산업 진흥 1차, 2차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해 왔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3차 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 로봇 분야 집중 육성, 그리고 로봇 산업 생태계 활성화 등 로봇 산업 발전을 위한 유의미한 변화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로봇 산업과 지능형 로봇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현재 사회 경제적인 측면의 변화와 인공지능 로봇이 어떻게 필요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한국 사회는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신생아 출산율은 이미 OECD 최하위에 들어서고 있으며 50년 뒤에는 70대 인구가 가장 많은 형태의 인구 구조 변화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회 경제적인 문제로는 생산 가능 인구가 빠르게 줄고 연령도 대폭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주변국인 일본은 이미 몇 년 전서부터 초고령 사회에 대한 문제를 겪고 있지만 우리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곧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는 내수 시장과 세입에 심각한 영향이 예상되고 있으며 2040년부터는 농촌 지역을 시작으로 인구 절벽에 따른 공동화 등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화에 따른 또 다른 문제는 빈곤 인구 노인의 증가와 독거 노인의 증가입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고 독거 어르신, 고령 인구를 직접 케어할 수 있는 정책과 시스템이 절실한 상황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의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치매 인구의 증가입니다. 현재 12분에 1명씩 치매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고령 인구 중 치매 환자는 2030년까지 24.5%나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사회적 치매 관리 비용은 2020년 약 17조 6천억 원에 달하고 향후 고령 인구의 증가와 함께 대폭적으로 필요한 비용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치매 국가 책임제를 도입해서 전국에 치매 안심센터, 치매 거점 병원들을 두고 관리해 나가고 있지만 치매 환자 증가세에 비해서는 인력과 기관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의 하나는 치매 환자 수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1인 가구와 독거 노인의 증가세입니다. 1인 가구는 연평균 5.3% 이상 증가되고 있으며 65세 이상 고령자 중 독거 노인의 비중은 현재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독거 노인의 건강관리 현황도 독거 노인이 아닌 가구와 비교해서 모든 부분에서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제도적,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보건, 돌봄 인력 역시 OECD 평균의
50에서 60% 수준으로 매우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급격한 여러 가지 변화는 경제, 사회적인 측면, 과학, 기술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대응이 요구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독거노인, 치매 예방, 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은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계속되고 수행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인공지능 돌봄 로봇은 필수적인 국가적 과제이며 기술적, 산업적 측면에서도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대안입니다. 다음으로는 스마트 돌봄 서비스는 어떻게 구성이 되고 최근 트렌드는 어떤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스마트 돌봄 로봇에 대해서 김명선 경희대 교수는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자립적 생활을 돕는 제품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집중된 기술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IoT,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의 비대면, 원격, 인식, 표현 등 다양한 기반의 기술이 병합된 인공지능형 로봇이 스마트 돌봄 로봇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밑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1세대, 2세대의 돌봄은 단순한 센싱에 의한 단순 응급 알림 서비스가 대부분이었지만 앞으로의 돌봄은 예방적 수단으로 사전 예방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스마트 돌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인공지능 돌봄 로봇이 갖추어야 할 주요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응급 알림을 포함한 비대면 연결 서비스, 그리고 각종 바이오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신체적 재활 보고 등의 신체 지원 기능이 먼저 있습니다. 물론 배변, 이동, 낙상 등 재활 보조 기능을 하는 기구나 신체 보조 로봇들은 별도로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는 이런 기능들이 인간과 교감하는 인공지능 로봇으로 결합되어 통합 돌봄 서비스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인간의 다양한 활동을 분석하고 복약 등 다양한 알림 서비스와 함께 신체 훈련, 인지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우울증 완화와 치매 예방을 할 수 있는 예방적 서비스가 주된 돌봄 로봇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시중에 나와 있는 돌봄 로봇의 기능적 분류가 되겠습니다. 앞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향후 돌봄 로봇의 기능 트렌드는 일반적인 신체, 생활 지원을 제공하는 것에서 벗어나 인간과의 정서적 교감을 통해 건강 증진과 치매 등을 예방하는 선제적 서비스로 진화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돌봄 로봇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돌봄 로봇을 중심으로 제품을 출시하고 있는 저희 로봇케어 돌봄 서비스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약 등 각종 알림 서비스, 상호 교감, 응급 알림 등 데일리 케어 서비스 등의 돌봄 서비스를 기본으로 해서 정서적 안정, 치매 예방을 위한 다양한 인지훈련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로봇은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혈압, 혈당 등 다양한 외부 기기들의 바이오 데이터 전송을 통해 대상자의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하여 응급 알림, 종합적인 건강관리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현재도 돌봄 로봇을 통해 사용되는 훈련 데이터, 인지 데이터들은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연동되어서 사용자와 보호자를 위한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돌봄 로봇의 종류별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룹형 인지훈련 로봇인 실벗은 전국 보건소의 치매안심센터, 복지관, 요양기관에서 사용되는 인지훈련, 신체훈련 교육 로봇입니다. 어르신들이 그룹을 지어서 로봇과 함께 신체훈련, 인지게임,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을 통해 치매 예방, 우울증 감소, 사회성 유지 등의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시는 그림은 개인형 인지훈련 로봇인 보미원입니다. 보미원은 그룹형 인지훈련 로봇이 실벗과 함께 전국의 치매안심센터 등에 보급되어 있습니다. 개인별 인지훈련 게임과 우울증 척도검사, 치매 진단 등의 어르신 건강 상태 진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는 그림은 최근에 개발되어서 출시된 본격적인 비대면 돌봄 로봇인 보미2입니다. 자율주행, AI 챗봇 기능, 복약 등 각종 알림, 신체 훈련, 인지 향상 게임 등 각종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는 개인형 돌봄 로봇입니다. 이 보미2의 출시로 저희는 본격적인 개인형 지능형 돌봄 로봇 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 보미2 돌봄 로봇은 성남시, 광명시에서 실증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시는 장표는 보미원 개인형 인지훈련 로봇에 대한 장표입니다. 인터랙티브 도구를 통한 인지훈련 게임, 간이 치매 및 우울증 척도 검사 등 다양한 용도의 케어 로봇입니다. 보시는 장표는 가정형 돌봄 로봇인 보미2입니다. 복약 등 다양한 알림 기능, 자율주행, 음성, 영상 인식을 통한 교감, 인지훈련 콘텐츠 등 다양한 돌봄 기능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 로봇케어가 국가 과제로 개발을 하고 있는 거의 완료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시장 실증 단계를 앞두고 있는 발달장애 선별 교육 로봇인 도리입니다. 도리는 멀티모달 체계의 다양한 센서 인식을 통해 발달장애아의 특성을 파악하여 선별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선별된 발달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19종의 교육 콘텐츠를 통해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훈련 시스템도 개발되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콘텐츠들은 저학년용부터 고학년까지 수준별로 맞춤 학습이 가능하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로봇케어에서 개발한 돌봄 로봇들은 키스트 시절부터 개발되어 온 로봇의 설계 기술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의료계, 학계 전문가들과 디자인 및 임상 실험 등 검증을 거친 인식 훈련 콘텐츠들을 탑재하고 있어 어느 돌봄 로봇보다도 신뢰도 있는 효과성이 시장에서 검증되어지고 있습니다. 동 내용은 국내 신경과 교수진 중 권위자이신 삼성 서울병원 나덕일 교수님과 같이 진행한 인지훈련 콘텐츠의 설계, 임상실험 결과입니다. 훈련 3개월을 전후를 비교해 봤을 때 의미 있는 뇌피질 두께 변화가 관찰되었고 인지 향상 효과가 검증되었습니다. 아주대병원과 함께 그룹 훈련용 로봇인 실봇에 대해서도 12주간의 훈련 결과를 관찰한 내용입니다. 기억력, 주의 집중력,
전두엽 등의 기능 향상 결과가 관측되었고 우울 증상에 대한 유의미한 감소도 관찰되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부천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진행한 그룹형 훈련 로봇 프로그램의 시행 결과입니다. 성남시 관내보고소, 복지관 등 9개 기관의 135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인지훈련 프로그램 결과 간이 정신상태검사, 신경인지검사, 기억감퇴, 노인 우울 척도에서 모두 개선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로봇케어의 케어로봇이 설치된 현장에서 사용자 대상 인터뷰 결과 인지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스마트한 프로그램으로서의 인식, 매우 재미가 있었다라는 등에 대한 긍정적인 사용자 경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돌봄 로봇의 향후 전망과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돌봄 로봇 시장의 전망과 기술 현황입니다. 해외는 물론이고 국내도 돌봄 로봇 시장이 향후 5년간 20% 이상 성장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향후 돌봄 로봇의 기술 트렌드는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공지능 등 다양한 차세대 기술이 융합된 형태의 플랫폼으로 진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동 내용은 해외 돌봄 로봇 제품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슬라이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국내 돌봄 로봇 제품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네. 돌봄 로봇 산업의 발전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많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융합적인 형태, 여러 가지의 인공지능 기능 등이 첨단 기술과 함께 융합되어서 집약된 형태로 기술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초고령 사회, 독거 가족의 증가, 독거 노인의 증가 등 사회적인 문제와 함께 더욱 시장의 요구사항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 방향은 모든 바이오 데이터를 종합하여 건강관리 정보를 제공하여 선제적인 예방 돌봄 서비스 방향으로 진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돌봄 로봇 시장의 시사점과 그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봇 산업은 주요 선진국들이 국가적인 미래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이에 비해 현실은 한국의 로봇 핵심 기술 및 핵심 부품에 대한 국산화 및 국내 기술 축적이 많이 뒤처져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국내 로봇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 인공지능 돌봄 로봇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헬스케어 로봇이라면 사실 의료 로봇과 헬스 로봇의 어떻게 보면 중간 지점에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향후에 치매 노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활 치료하고 연결됐을 때 살짝 그 이제 의료 기기에 대한 소프트웨어라든가 의료 기기에 대한
이런 규제하고도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한 어떤 식약처라든가 또는 질병 쪽에 관련된 그런 관계 법령은 어떻게 좀 검토하고 계십니까? 사실 의료기기로 이제 저희 그 돌봄 로봇이 되기에는 여러 가지 좀 난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증이라든가 임상이라든가 이런 이제 그 치료로서의 효과를 저희가 검증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제 기본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차차 풀어갈 예상입니다.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산업부에서 이 치매 돌봄 로봇에 대한 과제도 진행했고 또 우리 로봇케어가 사실 한양대 정신의학과 교수님하고 같이 네. 협업한 사례를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아무튼 그걸 잘 활용하셔서 네. 좀 더 의료 로봇으로서의 어떤 진입을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오늘 발표 세 번째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